동네에 하나뿐인 마트를 3년이나 운영했지만 손님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제 마트 터가 안 좋다고도 했고 저도 이제 그만 문을 닫으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고복을 입은 한 잘생긴 남자가 들어왔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기분보다는 오히려 긴장되고 무서워졌죠. 당신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남자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탐색하듯 물었어요. 여기 배를 채울 만한 음식이 있어? 저기 진열된 라면이랑 과자, 떡들이 다 먹을 건데요. 하지만 그의 훤칠한 체격을 보니 분명 배가 차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무릎을 탁 치고는 안 팔리던 압축 비스킷 두 박스를 꺼냈어요. 이 군용 압축 식량이 여기엔 최고예요. 한 개만 먹어도 한 끼는 든든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봉지 하나가 정말 두 끼나 버틸 수 있단 말이오? 그는 포장지를 이리저리 잡아당겼지만 도무지 열지 못했어요. 이거 진짜 귀신인가 봐요. 압축 비스킷도 모르는 걸 보니 저는 인내심을 갖고 시범을 보인 뒤 포장을 뜯어 그에게 건넸어요. 두 개면 한 끼는 충분할 거예요. 꽤 고소하고 달콤 짭짤하네. 맛이 제법 괜찮소. 다만 좀 목이 메는군. 이건 서비스예요. 마셔요. 배연천은 투명하고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받았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으로 병뚜껑을 깨물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진짜 바보 귀신인가 봐. 얼굴이랑 몸매가 아깝네. 저는 뚜껑 돌려 타는 법을 보여줬고 그가 배우는 걸 지켜본 뒤에야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배연천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깨끗하고 아무런 잡내도 없었죠. 이어서 그는 비스킷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물까지 다 마셔버렸어요. 배가 안 차는군. 배연천의 시선이 나는 두 박스의 비스킷에 머물자 저는 얼른 박스를 눌러 잡았어요. 이건 물이랑 먹으면 배에서 불어요. 더 먹으면 배 터져서 큰일 나요. 배연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두 박스는 얼마요? 두 박스에 40봉지니까 총 400위안은 주세요. 400문이라니 너무 싸군. 잔돈은 필요 없소. 좋으면 다음에 또 오겠소. 말을 마친 배연천은 박스 두 개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눈앞에 가짜 은괴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 얼른 뒤쫓아갔죠. 그런데 남자는 막다른 골목에서 사라졌어요. 사람이 어디 갔지? 설마 진짜 귀신인가? 그 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은괴를 들고 전당포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은괴가 진짜였어요. 전당포 주인은 즉시 7,000위안을 불렀죠. 비스킷 원가는 250위안 정도인데 순이익만 6,000위안이 넘다니 완전 퐁이잖아요. 다음에 또 오겠다던 그 귀신이 생각나서 저는 비스킷 20박스를 바로 주문했어요. 물도 몇 박스 더 샀죠. 같은 시각 배연천은 비스킷을 안고 서마트 쩌락에 있는 성으로 돌아갔어요. 손혜원은 비스킷을 보고 많이 벙벙해졌죠. 이것에 독이 있는지 검사해보시오. 손의원은 당황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냄새를 맡고 핥아보더니 기뻐하며 말했죠. 소장군님, 독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군량입니까? 옹주성 밖까지 진격한 후 모래바람이 불어 물과 식량이 부족해졌고 보급마저 끊긴 상태였어요. 옹주는 함락되지 않고 대구는 진퇴양난에 빠졌죠. 배연천은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각 부대는 은자를 모아라. 나와 함께 그것들을 사러 가자. 장군, 이런 건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도 다 도망쳤는데 상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한 일에는 유물이 끼게 마련입니다. 장군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럼 너희에게 다른 방도가 있느냐? 식량과 물을 구해올 수 있단 말이냐?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지금의 공경에서 그들은 도박을 걸 수밖에 없었죠. 배연천은 30명을 데리고 모장한 채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만 안으로 들어왔죠. 장정들은 폐허 속에 서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상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장군님은 어디 가셨지? 장정들은 당황하여 움직이려던 찰나 배연천이 다시 그 문에서 나왔어요. 멍한 표정으로 물었죠. 너희는 왜 들어오지 않느냐? 장군님,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폐허뿐이고 장군님은 안 계셨습니다. 배연천은 몇 번 더 시험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막연히 깨달았죠. 오직 자신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려.
배현철이 다시 들어오는 걸 보고 물건 사러 왔어요? 그는 은자와 동전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이걸로 얼마나 살 수 있어? 지난번 그 비스킷과 물말이요. 저는 카운터에 흩어진 은 조각과 은괴, 동전들을 보다가 은괴 2개에 시선이 꽂혔어요. 지난번보다 더 큰 은구였죠. 거기에 은 조각과 동전들까지 보니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구석을 가리켰어요. 방금 온 비스킷 20박스랑 물 전부 가져가세요. 지금은 이게 전부예요. 다음에 각각 50박스씩 준비해 줄 수 있어? 문제 없어요. 내일 오시면 돼요. 그리고 라면 몇 박스와 스팸 통조림도 더 늘어줬어요. 생각 끝에 소주도 한 병 챙겨줬죠. 배현철은 여러 번 짐을 날라 뒷문 밖으로 옮겼어요.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전당포로 달려갔죠. 손님, 어서 오세요. 저는 손을 흔들며 보따리를 열어 은교를 꺼냈어요. 주인은 꼼꼼히 확인하더니 흥분해서 말했죠. 이건 둘 다 10냥짜리 은괴예요. 상태도 아주 좋아요. 개당 1만 외환씩 어때요? 저는 은괴를 다시 챙기고 동전 3개를 던졌어요. 이 동전 3개도 좀 봐주세요. 주인은 동전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이런 문양의 동전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게 가짜 같지는 않단 말이죠. 손님, 이건 확실히 안 서네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은괴는 제가 사고 동전은 사진을 찍어서 스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식이 오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2만 외환을 챙겨 전당포에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장보를 정리해보니 오늘 순이익만 2만 외환이 넘었죠. 남겨둔 조각이랑 동전은 빼고요. 대박이네. 내일은 비스킷을 더 많이 들어야지.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자마자 배현철이 들어왔어요. 문가에 쌓인 비스킷과 생수들을 보더니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는 저를 쳐다봤어요. 다 준비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배현철은 돈을 서둘러주지 않고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여기 있는 음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든든하오? 이게 휴대도 편하고 배도 제일 불러요. 이게 바로 군용 식량이거든요. 군인들이 여행 행군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더 준비할 수 있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요. 배현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그럼 압축 비스킷 5천 상자와 물 5천 상자를 원하오. 이 귀신, 허풍이 장난 아니네. 입만 열면 만상자라니.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귀신 신더라 까먹는 소린가. 귀신도 비상식량을 먹나? 귀신은 제사밥 먹는 거 아니었어? 배현철은 내가 안 믿을 거 예상한 듯했다. 그가 주머니 하나를 들어보였다. 여기 헌금 100냥이 있어. 계약금이오. 일이 성사되면 물건을 받을 때 헌금 200냥을 더 주겠소. 난 흥분해서 손을 뻗어 받았다. 두 사람의 손이 실수로 맞닿았다. 거칠고 따뜻한 촉감. 귀신이 아니네.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다. 얼굴엔 경악이 가득했다. 당신 사람이었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우리 뒷문은 막다른 골목이라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거든요. 배현철은 내 눈 속에 귀신을 본 듯한 기색을 읽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우리 솔직하게 대화 좀 해야겠어요. 한참 대화를 나눈 후 난 충격에 빠졌다. 당신이 대란국의 장군이라고요? 옹주성 함락에 실패해서 지금은 옹주성과 서마진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고 군사 망명의 보급이 끊겨서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쩌다 이 문을 발견해서 내 가게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게를 통해 충분한 식량과 물을 사서 부하들에게 먹이겠다는 거고요. 배현철은 내 질문이 끝나자 그가 묻기 시작했다. 그쪽 마을 사람들은 다 이런 옷을 입소? 그리고 그쪽 나라는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다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이런 집에서 산단 말이오? 나라는 전쟁도 안 하고? 난 병아리 모이 조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이 끝난 뒤 배현철에게 남은 건 부러움 뿐이었다. 정말 행복하겠구려. 하지만 곧 배현철이 나를 홀어보더니 옷을 다 입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입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이 실례였구려. 낭자, 부디 용서하시오.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고 용서해주기로 했다. 배현철이 떠날 때 오늘 산 비스킷과 생수를 챙겨갔다.
따로 응급 50량도 남겨두었다. 우선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소박한 금구 10개가 들어있었다. 금구의 2개를 가방에 챙겨 넣고 전당포로 향했다. 비스킷과 물 5천 상자를 떼우려면 최소 80만 위안은 필요했다. 돈이 없어 우선 금괴를 팔아야 했다. 고원주가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눈이 반짝 빛났다. 미녀분이 또 오셨네. 오늘은 어떤 좋은 물건인가요? 가게에 새로 온 노인을 보고 말을 아끼자 고원주가 내 경계를 눈치채고 먼저 소개했다. 이분은 제 스승님이세요. 유물 감정 전공 교수님이신 장 선생님입니다. 마음속 경계가 많이 풀렸다. 난 휴지 뭉치를 꺼내 탁자에 놓았다. 장 교수님은 조심스레 휴지 뭉치를 펼쳤다. 번쩍이는 금괴 한 통이가 두 사람 눈앞에 나타나자 두 사람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황금 금괴네요. 이건 은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은 금괴로 거래하지 않아요. 시중에 유통되는 게 극히 드뭅니다. 이것도 파실 건가요? 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급히 돈이 필요해서요. 이 금괴 80만 위안에 안 될까요? 80만 위안이라 저 2개 있어요. 장 교수와 유태근은 기절할 노릇이었다. 전당포를 나오자마자 도매점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주문했다. 다음 날 배연천이 정해진 시간에 왔다. 물건이 가득 실린 수레를 보더니 그의 눈이 반짝였다. 배연천이 양가죽 주머니를 내게 건넸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금괴 20개가 가득 들어있었다. 잠금 처리 완료. 물건 가져가세요. 배연천이 수레를 끌고 뒷문으로 나가자 밭에서 대기하던 군사들이 재빨리 하차시켰다. 마차에 물건을 싣고 다시 배연천이 빈 수레를 돌려보냈다. 배연천은 다소 흥분해 보였다. 수천 상자면 사오기에 충분하다. 어쩌면 바로 웅주를 함락할 수도 있겠어. 주인장, 혹시 의상 치료약도 있어? 상처 소독용 독주도 필요하오. 전쟁 중 다칠까봐 약이 필요한 거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돈만 주시면 물건 구해다 줄게요. 일단 이것뿐이요. 부족하다면 다음에 다시 가져오겠소. 배연천이 다시 주머니를 건넸다. 안에는 은괴 20개와 금괴 10개가 있었다. 나도 확인 후 흔쾌히 수락했다. 좋아요. 여보세요, 사장님, 편의점인데요. 상진주 300근 부탁해요.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근처 양조장 사장님께 술을 바로 주문했다. 잠시 후 상진주 300근이 내 가게에 도착했다. 술 문제는 해결했고 다시 배달 앱으로 지혈 가루와 스프레이, 무봉합 상처 밴드, 소염 해열제 등을 주문했다. 전부 구매하고 대략 계산해보니 총 6만 위안 정도였다. 당분간은 충분하겠지. 날이 어두워졌을 때 배연천이 다시 가게로 들어왔다. 그에게선 짙은 피 비린내가 났다. 갑옷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있었고 얼굴은 애써 닦아낸 듯했지만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건 부탁하신 약들이에요. 쓰던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적힌 글자 알아요? 모를 줄 알았어요. 나도 그쪽 글자는 못 써요. 내가 읽어줄 테니까 직접 써서 위에 붙여요. 가져가서 쓸 수 있겠어요? 고맙소. 난 아벨지 뭉치를 꺼내서 사용법과 증상을 간단히 읊어주었다. 배연천은 한 장씩 써서 종류별 비닐봉지에 붙였다. 금방 다 붙였다. 이건 주문한 독주예요. 한번 맛보실래요? 됐어. 오늘 방송을 공격해야 하오. 음주는 엄금이라오. 그럼 다 가져가세요.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찾겠소. 설명대로만 쓰면 반드시 효과 있을 거예요. 6만 위안어치를 팔고 금괴 8개를 받다니. 금괴 하나에 80만 위안씩. 이것만 800만 위안이네. 완전 벼락부자 됐잖아. 내일 또 올게요. 잘 가요. 밤에 난 당궁을 꾸며 잠들었지만 알지 못했다. 배연천이 군사들을 이끌고 옹주성을 야간 공격 중이란 걸. 배연천은 오늘 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전쟁터에 못 나가게 했어요. 오늘 가져온 약이 너무 효과가 좋았거든요. 낮에 척 돌격했던 병사들 중 부상자가 많았는데 손의원은 배연천의 설명을 듣고 손을 깨끗이 씻은 뒤 폭신한 묵은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부상 부위를 치료해 주었죠. 상처가 깊지 않은 곳은 강한 술로 상처를 닦아낸 뒤 그 스프레이 약을 뿌렸습니다. 배연천이 가져온 알약들을 먹자 열도 나지 않고 상처에 딱지까지 앉았습니다.
원수 배진학도 오늘 다쳤는데 팔에 손가락 길이만한 상처가 났습니다. 송 의원이 술로 상처를 닦고 약을 뿌린 뒤 무공합밴드를 붙여주자 그는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상처가 평소처럼 벌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아물어 있었습니다. 나아가는 징조였죠. 송 의원과 배진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 이렇게나 대단하다니. 예전에는 전쟁 한 번 치르면 부상병이 수백 명은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치료하고 나니 중상자들만 휴식이 필요할 뿐 경상자들은 밴드만 붙이고도 전장 복귀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병사가 전사하는 게 아니라 상처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진아 등 배연천을 불러 상의했습니다. 천아, 너는 이따가 나가지 마라. 부상병에게 약이 필요한데 내가 그 상점에 가서 약을 사올 수 있지 않니? 만약 내가 잘못되면 약을 사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진단다. 배연천은 잠시 고민하더니 가죽 갑옷을 한 겹 더 입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배연천은 결국 전장에 나갔습니다. 신기한 약이 생긴 덕분에 군심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가벼운 상처는 문제없다는 거려. 그래서 다들 적진을 향해 더욱 용맹하게 돌격했습니다. 옹주성이 험납뛸 때 주둔군 장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굶주렸다고 들었는데 어쩜 저리 용맹한지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 건지 말입니다. 서희 험납되자 배연천은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부잣집은 약탈해도 좋으나 백성을 죽이지 말고 부녀자를 거탈하지 마라. 어길시 차명에 처한다. 모두가 기뻐하며 성안의 고래등 같은 부잣집들로 달려갔습니다. 배연천은 몰려가는 병사들을 무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박에서 며칠을 굶주린 병사들에게 분노를 분출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배연천은 서마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부상병수와 필요한 약수량이 각각 얼마인가? 이건 1000개가 필요합니다. 아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들도요. 여봐라, 당장 부잣집에서 뺏은 금은보화를 가져오너라. 비단 옷감과 장신구들도 챙기고 제일 좋은 것들로 골라오너라. 그 젊은 여사제님은 장신구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귀한 약을 사려면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 신중히 골라서 제일 좋은 것들로 정리해라. 이 정도 수량인데 최대한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은 충분하겠지만 나중에도 계속 쓰려면 매번 서마진까지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쟁여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세수를 마치고 마트 뒷문을 막 열었을 때 배연천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주치자마자 서로 당황했죠. 그는 깔끔하고 맵시 있는 붉은 도포로 갈아입었더군요. 머리에는 백옥관을 써서 아주 훤칠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잘생겼네. 속으로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셨나봐요. 갑옷도 안 입으시고요. 배연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오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일부러 한껏 꾸미고 온 거였죠.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만명의 부상병을 위한 약을 위해서라면 미남계종 쓴들 어떻겠습니까? 배연천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용기를 내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그는 상자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열어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보석 장신구가 가득했죠. 나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보석 박힌 비녀부터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까지 옛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든 게 분명했죠.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이 장신구 한 상자면 고대에서는 엄청난 가치일 텐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배연천에게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건 그냥 드리는 선물이고 금은꾀도 준비했습니다. 약을 좀 더 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문제없어요. 배연천이 소매에서 목록을 꺼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 듣고 나니 어안이 벙벙했죠.
이 정도면 약국 하나를 비워도 모자라요. 다 구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약은 많이 사면 경찰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요. 일단 좀 기다려보세요. 수량을 적어두었다가 상황을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점심 때 다시 오죠? 전해주신 이거 2박스 말인데 맛이 아주 좋더군요. 이건 어떻게 팝니까?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라면 수프 맛은 다 인공적인 마법의 맛이거든요. 옛날 사람이 그 유혹을 어찌 견디겠어요. 좋아하시면 2박스 더 드릴게요. 따로 사시려면 은 운영에 10박스 드릴게요. 이건 양이 많은 대용량 라면이라 한 박스에 24봉지나 들어있거든요. 도매가도 6만 원 정도인데 은 온양이면 600만 원 정도니까 차익을 9배만 남기는 셈이죠. 정말 양심적이죠. 배현천은 은 10냥을 내밀었습니다. 아, 지금 재고가 20박스는 안 되던데. 이따가 물건 떼어 올게요. 일단 2박스 먼저 가져가세요. 그건 서비스예요. 배현천은 사양하지 않고 라면 2박스를 들고 가려 했습니다. 나는 소시지 2봉지도 더 챙겨주었죠. 이 포장지를 뜯고 나서 안에 있는 소시지를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배현천은 소시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아래 선반에 이과두주에 머물렀다. 지난번에 주신 독한 술 말입니다. 장수들이 맛이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술은 송 의원이 장수들 상처 소독용으로 둔다며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승전보를 올린 후 술 한잔하며 축하하고 싶어 하는데 술을 좀 더 파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어요. 라면을 다시 챙겨 돌아왔다. 이건 뭡니까? 사장은 이것이 소시지라고 했다. 껍질을 까서 바로 먹으면 맛있나요? 아니요. 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소. 송의원이 말하며 먼저 라면과 소시지를 받아 들었다. 수저를 들고 기미할 준비를 했다. 라면 향기가 퍼져나가자 수많은 눈동자가 쏠렸다. 입가에는 부러움의 침이 흘렀다. 기미를 할 수 있는 손의원이 부럽구나. 배현천이 떠나는 것을 배웅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20여 년 살면서 남자가 황금 보석장 신고를 준 건 처음이다. 이걸 봐서라도 거래를 완벽히 해야지. 나는 곧장 대형 약국으로 향했다. 그곳에 사장 주계명을 찾았다. 그는 내 부모님과 친한 친구였다. 주 삼촌, 여쭤볼 게 좀 있어요. 하하, 역시 너란 녀석은 볼 일이 없으면 절대 나를 찾아오지 않는구나. 친구가 약을 좀 사고 싶어 해서요. 양이 꽤 많다 보니 제가 대신 물어보러 왔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이 얼마나 되는데? 나는 묵묵을 꺼내 건넸다. 주계명은 글자를 확인하더니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이렇게나 많이. 주계명은 다시금 목록을 살폈다. 목록에는 모두 성비약뿐이었다. 주로 소염제와 위상약들이었다. 주계명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약들은 내가 발주 넣어줄게. 빨라도 3일은 걸릴 거다. 괜찮겠니? 네, 그럼 제일 빠른 건 언제 되나요? 그쪽에서 급하게 찾아서요.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봐주마. 있는 재고는 이게 전부다. 이것부터 먼저 가져가거라. 나머지는 사흘 뒤에 내 가게로 보내주마. 감사해요, 삼촌. 약 3상자를 가게로 옮긴 뒤 나는 다시 양조장으로 갔다. 독주 2,000근 주문할게요. 최대한 빨리 마트로 보내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의자를 끌어다 입구에 앉았다. 가게 지키기가 시작되었다. 얼마 뒤 배현천이 들어왔다. 금고에 한 상자를 들고서 말이다. 준비 다 됐어요. 보실래요? 돈부터 계산하죠. 이건 헌금 300냥입니다. 약값과 술값이에요. 문제 없네요. 수량 딱 맞아요. 앞으로 인자는 주지 마세요. 금괴로만 받을게요. 흠집 없는 온전한 것으로요. 줬소. 다 당신 말대로 하겠소. 이번에 몰수한 보정 자산이 수십만 냥. 황금이 수천 냥이나 돼요. 여기서 물건을 여러 번 사고도 남소. 술 2,000근은 한 사발씩이면 끝인데 더 구할 수 있겠소. 나는 배현천에게 숟가락을 건넸다. 한번 맛보고 말씀하세요. 배현천은 한 숟가락 마시더니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해댔다.
이런 술을 한 사발씩이나 마실게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 술이 이렇게 독할 줄이야. 과하게 마시면 이를 그르치겠군. 나를 마친 배연천은 놀자를 들고 돌아갔다. 배연천은 대량국으로 돌아가서 부하 병사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먼저 몰자를 운반해라. 난 사장과 상의할 일이 더 있다. 금방 뒤따라가마. 병사들은 이미 그 신비한 가게 주인이 여자라는 소문을 들었다. 즉시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쩐지 정구님이 오늘 멋을 내시더라니. 사장님 때문이었군요. 병사들은 웃으며 술통을 들고 뛰어갔다. 배연천은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내 가게로 들어왔다. 배연천은 금괴 주머니를 내게 건넸다. 열어서 확인해보니 또 금괴 30개였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다. 이 약들은 사흘은 더 걸려요. 그때까지 괜찮겠어요. 배연천은 문득 마음이 허전해졌다. 그는 참지 못하고 먼저 설명했다. 이 약들은 당장 쓸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부대가 곧 이동하게 될 텐데. 그럼 이 가게에 오기 쉽지 않겠지. 이곳은 당신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 들어올 수 있다고요. 마음속으로 맞는 구멍가게를 떠올리면 가게 문이 보일 거예요. 배연천은 어안이 벙벙해져 나를 봤다. 정말이오. 배연천은 당장 나가서 시험해 봤다. 정말 들어와지는군. 방금 빈 평지에서 걸어 들어왔어. 나도 기뻤다. 유일한 고객을 지켜냈으니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기분이다 싶어 밀크티 한 병을 건넸다. 이건 제가 쏘는 거예요. 배연천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다. 맛이 아주 달콤하군. 이 간식도 한번 맛보실래요? 맛있어. 이건 육포인가? 우리도 육포를 만들어 봤지만 이것만큼 맛이 좋지는 않았어. 게다가 더우면 금방 상하는데 이건 상하지 않아요. 전부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진공 포장이라서 안에 공기도 없고요. 전쟁터에 가져가서 드신다면 이런 날씨에도 한 달은 거뜬해요. 절대 상하지 않죠. 좋군. 여기 얼마나 있어. 전부 다 사겠어. 배연천은 역시 혹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육포를 봉지에 담아 무게를 쟀다. 얇게 포장된 두부 과자와 다양한 맛의 완두콩도 챙겼다. 선반 한 칸을 가득 채웠던 간식들이 배연천의 손을 다 거친 뒤 포장되어 계산되었다. 내가 다 미안해서 더 못 팔 지경이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오실 수 있으니 이번엔 여기까지만 사세요. 그러죠. 그럼 우선 이것만. 저 물통에 담긴 물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더군. 가죽 물주머니보다 훨씬 낫소. 다음에 저것도 좀 파시겠소. 그건 일도 아니죠. 문제 없어요. 이거 다 해서 얼마요? 응? 알아서 주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번 탓인지 가격을 부르기가 민망했다. 배연천은 내 의도를 오해한 듯했다. 그가 설마 오늘 꾸민 내 겉모습에 홀려 평정심을 잃은 건가? 위인께로 사람을 홀리는 건 옳지 않다.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가 한심해질 것이다. 줄 만큼은 주겠소. 당신 손해보게 할 순 없지. 나는 여전히 가격을 말하지 않았다. 배연천은 잠시 생각하더니 황금 10냥짜리 한 개를 내밀었다. 이 정도면 되겠소. 충분해요. 충분해. 오히려 남는걸요. 눈물을 머금고 수십만 원을 벌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가 뒷문으로 나가자마자 병사 서넛이 다가와 배연천의 비닐봉지를 받아 들었다. 송의원이 서둘러 주의를 주었다. 제가 먼저 독이 있는지 볼게요. 그럴 필요 없어. 가게에서 이미 다 시식해봤거든. 침이 다 고이네. 기어이 시식도 못하게 하네. 오늘 밤 대군이 옹주성에서 승전을 축하할 거야. 서마진 쪽에는 100명만 남기면 돼요. 서마진에 더 미련 두지 마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 곁에 갈 수 있으니까. 알겠소. 정구는 옹주성으로 향하라. 오늘 밤은 옹주성 밖에 주둔한다. 정구는 옹주성으로 향하라. 오늘 밤은 옹주성 밖에 주둔한다.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우고 소와 양고기를 구워라. 독한 술도 통째로 실어 날랐다. 교대 근무자를 배치한 뒤 남은 장병들에게 술 2량씩 돌리고 고기는 마음껏 먹게 했다. 처음에는 다들 속으로 불만이었다. 술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2량을 다 마시자마자 절반 가까운 사람이 취해버렸다. 그제야 다들 이 술이 얼마나 독한지 알았다. 이 술이 이렇게나 독하다니. 배연천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이다금 술을 권하러 오는 장병들을 상대했다. 앞에는 오늘 사온 소포장 간식들이 놓여 있었다. 진학층 장수들도 소포장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정말 즐거워 보였다. 말린 물고기는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고 기름진 매콤한 멸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원두콩도 먹어봤지만 이런 바삭한 원두콩은 처음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다. 술안주로 이만한 게 없으니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당신들이 예전에 안 먹어본 거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 탈이 나기 쉽지. 만약 배탈이라도 나면 기억했다가 이 상처만을 드시오. 배연천은 배탈이 날까봐 오늘 밤 무척 조심하며 적당히 먹었지만 장수들은 전에 못 먹어본 거라 정신없이 먹어대느라 배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제일 먼저 먹어봤다는 은근한 우월감에 배연천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배연천을 보내고 나서야 점심도 못 먹었다는 게 생각났다. 원래 장사 끝나고 바로 먹으려 했는데 오늘 배연천이 왜 저러나 몰라. 그때까지 수다를 떨다니. 그래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배연천을 바로 용서해주기로 했다. 금괴를 금고에 넣은 뒤 양조장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다. 10리터들이 플라스틱 통 1000개만 주문해달라고. 최대한 빨리 부탁한다고 했다. 사장님은 흔쾌히 수락하셨다. 다음 날 아침 플라스틱 통이 도착했다. 사람들을 시켜 창고에 깔끔하게 넣고 사장님께 잔금을 치렀다. 나는 구멍가게 영업 시작. 문을 열자마자 배연천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혹시 오래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딱 맞을 리가 없는데? 그대가 말해준 방법대로 방에 들어왔어. 문이 안 열려서 제자리에서 기다렸지.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 안 됐어. 배연천은 이 화제를 길게 끌고 싶지 않은데. 바로 화제를 돌렸다. 플라스틱 통은 왔어? 왔어요. 다 창고에 있어요. 하지만 배연천은 바로 돈을 내고 가져가지 않았다. 텅 빈 간식 외대를 가리키며 장병들이 이게 아주 맛있다고 하던데? 좀 더 구할 수 있겠어? 문제없죠. 꼭 올 거예요. 배연천의 시선이 다시 초록색 포장지들로 향했다. 또 어떤 맛있는 게 있어? 다 설명해 주시오. 이런 건 제가 전문이죠. 이건 오징어차라고 해요. 바다 물고기로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리다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하죠. 이것도 드셔보세요. 육육매예요. 거기서 드시는 정과랑 비슷해요. 한번 맛보세요. 이건 쿠키랑 케이크들인데 맛이 다양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배연천은 고분고분하게 하나씩 다 맛을 보더니 이거 빼고 전부 다 주시오. 매대 2칸이 순식간에 비어버렸는데도 배연천은 만족하지 못했다. 또 맛있는 게 없어? 나중에 안 드셔본 거로 더 구해올게요. 좋아하는 걸 골라보세요. 제가 맞춤 서비스로 주문해드릴게요. 우리 가게 최고 VIP이신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배연천은 아기처럼 순종적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니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먼저 화제를 돌렸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아직은 모르겠소. 조정해서 사람을 보냈으니 그가 와야 알 수 있겠지. 만약 옹주성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아마 한양으로 돌아가겠지. 나와 아버님 생각엔 조정해서 아버님은 여기 남겨두고 나를 인질로 불러들일 것 같소. 그럼 군대를 계속 이끌 수 없는 건가요? 백아군 10,000명의 의식주 울품도 저한테서 더는 못 사겠네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소. 이곳에 있는 동안 그대에게서 최대한 많이 사두라고 백아군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을 말이오. 나는 즉시 활기가 넘쳤다. 백아군에게 필요한 건 뭐든 말만 하세요. 잠깐 기다리시오.
그는 순수레로 상자 하나를 끌고 들어왔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금괴가 가득 차 있었다. 배현천이 상자 안에 금괴를 가리켰다. 여기 황금 5천냥이 있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봐주시오. 물건들을 전부 준비해 주시오. 최대한 빨리 며칠 내로 필요하오. 조정관리가 오면 이 황금은 조정에 바쳐야 하오. 백아군에겐 남는 게 없겠지. 차라리 그대에게 주는 게 낫소. 최소한 물건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나는 멍해졌다. 이걸 녹여서 금값으로만 팔아도 1억 외약은 넘을 텐데 금은방 시세로 치면 80만 외약이라니 이건 그야말로 초대박 주문이다. 의식주 중에서 백아군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옷과 신발이요. 그리고 물끓일 큰 소. 그 압축, 비스킷도 구할 수 있다면 좀 더 구해주시오.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잘 상하지도 않으니 비축해두면 위급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어. 괜찮다면 약도 좀 더 준비해주시오.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거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를 가져와서 폰으로 쇼핑몰 가격을 검색하며 배현천과 계산을 시작했다. 옷과 신발은 쉽네요. 근처 군용품 전문점에서 사면 돼요. 한 세트에 90위안, 만 세트 바로 주문해서 집으로 배송시키고 신발은 켤레당 20위안, 만 켤레 배송시키면 이것저것 해서 최소 200만 위안이고 압축 비스킷이랑 약까지 하면 100만 위안은 더 들 텐데 내 돈이 부족하네. 주신 금괴로 먼저 돈을 받고야 계속 물건을 들여올 수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니 먼저 가보세요. 제가 환전하고 물건 준비할게요. 배현천은 제가 펜으로 쓰고 그리는 것과 입으로 중얼거리는 걸 보더니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지 넋을 잃고 바라보더군요. 배현천이 서둘러 일어나며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배현천은 물건을 챙겨 나가려다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이 통들은 얼마입니까? 됐어요. 이 금이면 이번 주문 비용으로 충분해요. 오히려 남는걸요? 배현천은 저를 깊게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마음씨가 나쁘지 않군. 금자는 재물을 탐내되 정당한 도리로 취하는 법. 믿을 만한 사람이야. 배현천이 가자마자 뒷문을 닫고 나는 금괴를 금고에 넣으러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가 보니 웃픈 상황이 벌어졌어요. 금괴가 너무 많아 금고가 안 닫히더군요. 돈이 너무 많아 숨길 곳 없는 사람이 됐네요. 전 바로 전당포로 가서 10냥짜리 금고에 4개를 팔았고 320만 위안을 바로 챙겼죠.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만 가보려 합니다. 압축 비스킷은 당일 배송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주문했더니 내일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주문한 라면과 간식들이 와 있었죠. 만능 매점 개업입니다. 뒷문을 열자마자 배현천이 들어왔어요. 장군님, 오래 기다리셨나요? 오래는 아닙니다. 틈틈이 들어올 수 있나 확인했을 뿐이죠.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금을 줬으니 주인이 돈만 들고 튀지는 않을지 그가 황금을 몽땅 내준 뒤에 한 보관이 걱정을 내비쳤거든요. 배현천은 생각에 잠겼죠. 그분의 성품상 그럴 리 없다. 보관은 배현천을 가련하게 보더니 의구심을 더는 입 밖에 내지 않았죠. 그 후 배현천은 틈만 나면 슈퍼에 들어오려 시도했어요. 그 자신도 잘 몰랐을 겁니다. 부관의 말이 실현될까 걱정인지 아니면 부관에게 증명하고 싶은 건지 다행히 한나절 만에 결국 다시 들어왔네요. 막 도착한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던 라면이랑 간식들 다 왔어요. 안 먹어본 것들 다 맛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세요. 전부 다 가져가겠습니다. 부하들이 좋아해요. 이건 다음에 더 많이 준비해주세요. 이게 취향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십니다. 장비가 막대에 사탕 먹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웃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요. 다음번에 더 많이 주세요. 다들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더군요. 달콤하고 쫄깃하다고요. 전 어렵사리 고개를 끄덕였죠. 과학이 삶을 바꾸고 고대 장수들의 입맛까지 바꾸네요. 큰 솥들도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 따르면 내일 오후에 올 거예요. 내일 오후에 1차 물량 받으러 오세요. 네, 내일 제 시간에 오겠습니다. 배현천은 대답하면서도 가지를 않더군요. 눈치만 보며 안 가길래
가게에 있는 다른 먹거리들을 그에게 더 소개해줬죠. 각종 음료가 그의 세계관을 넓혔다며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은 그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죠. 이건 뭡니까? 아이스크림이 여기선 녹지 않는군요. 당연하죠. 이건 냉동고라고 해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곳이죠. 그럼 음식들도 여기에 두면 상하지 않겠군요. 몇 달은 문제 없어요. 제게도 몇 개 주십시오. 장군님, 이건 전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라는 건 그쪽 세계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전기를 얻습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쓰시기엔 적절치 않다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공자는 죄가 없으나 보물을 가진 게 죄가 된다고 했죠. 배연천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부자가 이끄는 백아군은 이미 경계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식물까지 생기면 헌재 폐하께서 어찌 생각하실지 모를 일. 배연천은 정중히 예를 갖췄습니다. 낭자의 생각이 깊으십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저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장군님께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누구랑 돈을 벌겠어요? 제 말에 배연천이 웃음을 터뜨렸죠. 항상 그렇게 솔직하십니까? 절 솔직하다고 한 건 그쪽이 처음이네요. 결국 배연천은 제가 준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담아갔습니다. 병사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군요. 한여름에 얼음을 먹는 즐거움을요. 이게 차가워서 많이 먹으면 배탈 나기 쉬워요. 괜찮습니다. 주신 이야기 잘 들으니까요. 역시나 백아군 장수들은 아이스크림을 맛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모래바람 부는 옹주성에서 얼음을 먹다니. 게다가 이렇게 맛있는 얼음이라니.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 첫 번째 배달 전화를 받았어요. 옷과 신발, 모자가 도착했대요. 만세트의 의류가 창고를 가득 채웠죠. 나는 구멍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배영천이 곧 들어왔어요. 트레일러 2대에 가득 찬 모자와 옷을 보고 배영천도 깜짝 놀랐죠. 정말 이렇게 빠를 줄이야. 이 시대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단 하루 만에 10,000명이 입을 옷과 모자를 구해오다니. 얼른 가져가세요. 다음은 냄비랑 그릇들이에요. 신발이랑 압축 비스킷도 있고요. 두세 번은 더 웃어야 다 가져갈 거예요. 배영천은 그제야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부하들이 많아 짐 내리기는 수월했죠. 효율이 아주 좋더라고요. 일을 다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갔어요. 배영천은 탐범벅이 됐고 저도 꼼짝하기 싫더라고요. 지쳐 보이는 배영천의 모습에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어요. 저기 제가 밥 한 끼 대접할까요? 배영천이 놀라며 반겼어요. 여기서 밥도 먹을 수 있어? 그게 뭐 어렵겠어요. 배불리 먹여드릴게요. 즉석 발열 도시락 2개를 데웠어요. 어향육슬 덮밥, 소고기 죽순 덮밥, 흑우육 덮밥, 아니면 장조림 덮밥. 배영천의 식사량이 많을 것 같아 아예 4개를 준비했죠. 배영천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찬물을 용기에 붓고 작은 봉지를 집어넣은 뒤 그 위에 차가운 밥과 반찬을 올리고 덮었거든요. 잠시 후 안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뚜껑을 열자 김이 폴폴 나는 맛있는 밥상이 완성됐죠. 방금 데운 거니까 드셔보세요. 저는 싱글벙글하며 한 그릇을 밀어줬어요. 배영천은 머뭇거리다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다음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를 한번 슬쩍 보더니 참지 못하고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비웠죠. 다 먹고 나서 고개를 들고서야 알았나 봐요. 제 밥은 고작 2-3입뿐인거려. 남은 2개를 가리키며 말했죠. 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배영천은 사양하지 않고 폭풍 흡입하듯이 남은 2그릇마저 싹 비웠습니다. 식사 후 둘이 작은 의자에 앉아 대화했어요. 어찌 찬물만 부었는데 뜨거워지는 것이오? 물에 석회 넣는 거 보신 적 있죠? 이해가 가오. 헌데 밥은 어찌 이리 빨리 익는 것이오? 이건 원래 익힌 밥이에요. 수분만 미리 제거했던 거라 다시 열을 가하면 금방 따뜻해지는 거죠. 반찬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구려. 왜 이렇게 포장한 것이오? 이렇게 두면 얼마나 가오? 이건 진공 포장이에요. 안에 공기가 없거든요. 방부제도 들어있고요. 방부제가 무엇이오?
배영천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죠. 모르면 검색까지 해가면서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배영천을 보며 말했어요. 늦었는데 이만 돌아가 보세요. 필요한 건 내일도 오시고요. 묻느라 정신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몰랐구려. 그럼 이만 가보겠소. 말은 간다고 하면서 눈을 여기저기 살피는 게 분명 가기 아쉬운 기색이었죠. 다시 채워진 선반을 보더니 배영천은 또 전부 사기로 했어요. 즉석 도시락까지 포함해서 모든 물건을 다 챙겨갔죠. 이것들은 전부 얼마요? 됐어요. 전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충분해요. 혹시 모자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손해보게 할 순 없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믿고 하는 거래라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게다가 손님도 이렇게 잘생겼으니 마주 앉아 얘기만 해도 눈이 호강하네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배영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야 배영천이 몰래 살금살금 들어왔죠. 오늘은 회식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오늘은 웬 변장이에요? 쉬. 진영에서 몰래 빠져나온 거요. 조정의 흠차 대신이 왔거든. 내가 입는 걸 들키면 안 돼서. 이렇게 입은 것이오. 흠차가 오늘 옹주성에 칙서를 전하러 왔다오. 칙서 내용이 결정됐구려. 내일 아침 일찍 도성으로 돌아가오. 부침돼서 옹주성을 지키시고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도성에 인질로 가는 거겠죠. 앞으로 가게에 올 순 있어도 백아군에게 물건을 보내긴 힘들 거요. 백아군이 위험에 처할까 걱정되는데 곁에 있어 줄 수가 없구려. 남자에게 묻고 싶소. 백아군에 도움될 만한 게 있겠소? 사고 싶소.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 주위를 둘러봤죠. 그러다 구석의 사다리에 시선이 멈췄어요. 알루미늄 소방 사다리 같은 거라면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공성 사다리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1시간 뒤에 다시 오세요. 밤새서라도 구해올게요. 먼저 지도에서 근처 소방용품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남겨진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 사다리를 파는 곳을 찾았어요. 곧장 차를 몰고 가서 소방 사다리를 샀습니다. 등반용 갈고리도 사고 발에 끼는 등반 장비랑 낚시용 머리 우산 같은 것도 샀죠. 이건 가볍고 튼튼해서 작전 때 유용할 거예요. 등반용은 접지력이 좋고요. 어찌 이리 긴데 가벼운 것이오? 갈고리 설계가 아주 정교하네요. 강도와 경도가 이리도 높다니 이건 가볍고 실용적이라 햇볕과 비를 피하게 해줄 거예요. 병도 덜 걸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장장리를 시켜 복제할 수 있겠소. 대량 생산도 어렵지 않겠구려. 남자, 백아군이 큰 빚을 졌소. 사양하세요. 서로 돕는 거니까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울게요. 이목거리들도 가져가서 장병들도 맛보게 해주세요. 남자의 너그러움에 감사하오. 저도 부탁 하나만 할게요. 각종 보자기와 옷기가 필요한데 구해주실 수 있나요? 문제 없소. 전리품 중 제일 좋은 걸로 주겠소. 내일 새벽에 올 테니 문 열어두시오. 다음 날 이른 아침 뒷문을 열자 배영천이 곧 들어왔어요. 품에 안은 자기 단지 2개를 카운터에 놓더군요. 전리품 중 모양이 제일 좋은 거요? 흠집 하나 없다오. 말을 마치고 배영천이 다시 나갔어요. 잠시 후 제 앞에는 각종 병과 단지가 가득 쌓였죠. 놀랍게도 그중엔 옷감과 옷 몇 벌도 있었어요. 이 옷은 새 원단인데 도성에서도 고급에 속하오. 이건 자수 옷감인데 쓸모가 있을지 보시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옥패 한 상자예요. 각종 목 장식들이 담긴 상자라 매미 날개처럼 얇은 옷감 그리고 수놓인 화려한 옷들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걸 당신 안 주면 내일 훔차 대신이 다 가져갈 텐데요. 어떤 건 관심도 안 가질 테고 결국 군영에서 소금 단지로 쓰이겠죠.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당신에게 줘야죠. 배은천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조정관리들과 떠나야 하니까요. 이동하는 앞으로의 열흘 동안 함부로 사라질 수 없었죠.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어서 오세요 하는 알림음이 들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코앞에 누군가의 얼굴이 있었죠. 세상에, 배현천이었어요. 술을 좀 마신 듯한 모습으로 야는 발그레하고 웃음을 띠고 있었죠. 전 눈이 휘둥그레져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요? 벌써 한양에 도착했나요? 아직 가는 중이에요. 모레쯤 도착할 겁니다. 오늘 지사님이 대접하셨는데 다들 취해버렸어요. 취한 척하고 몰래 왔죠. 그때 배현천이 남은 음식을 봤어요. 아직 식사 전인가요? 전 좀 민망해서 먹고 남은 거예요. 배현천이 갑자기 말했어요. 전 배가 덜 찼는데 배 장군님, 양은 새우 요리와 닭 백숙, 채소를 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죠. 잠시 고민하다가 이거 먹던 건데 즉석 밥이라도 해드릴까요? 이건 처음 보는데 벌레 같은 건가요? 바다에서 난 새우예요. 마늘 양념으로 볶아서 짜낸 요리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죠? 맛있나요? 데워드릴 테니 드셔보실래요? 전 이거면 돼요.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남은 음식에 기뻐하다니 참나. 귀한 손님이 굳이 드시겠다니 대접해드려야죠.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데워 식탁에 차려냈어요. 배현천은 허겁지겁 먹더군요. 영에 다녀온 사람 맞나 싶게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었죠. 배불러요? 밥도 데워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것 좀 마셔요. 숙취 해소에 좋을 거예요. 슬기로운 배현천은 아주 순했어요. 꿀유자차를 홀짝 마시더군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오시는 길은 무사했나요? 배현천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냥 조금 보고 싶어서 당신 보러 왔습니다. 여긴 언제든 환영이에요. 드시고 싶은 거 말하면 다 준비해 줄게요. 고맙습니다, 낭자. 제 소중한 고객님이신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내일 또 이거 먹고 싶어요. 좋아요. 내일 사둘게요. 그때 와서 드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해산물도 더 사놓을게요. 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절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민망함에 고개를 돌리려는데 시선을 옮기려다 그의 목에 붉은 반점을 봤어요. 순간 멍해졌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목에 그게 뭐예요? 배현천이 목을 만지며 웬 땀드가 났지? 긁으려 하기에 전 식은땀이 쭉 났어요. 해산물 알레르기 아니야? 긁지 마요. 큰일 나요. 정말 알레르기라면 내 손으로 VIP를 독살한 건가? 내 돈줄이 끊기겠어. 전에도 새우 같은 거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아버지가 돼지고기랑 바꿔오곤 하셨어요. 그럼 바다에서 난 거냐? 그건 처음입니다. 몇 마디 나누는 사이 그의 얼굴까지 반점이 퍼졌어요.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며 손을 대려 했죠. 안 돼요. 기다려요. 약 사올게요. 그는 얌전히 대답했어요. 네, 전 서둘러 뛰쳐나갔죠. 알레르기 약을 사러 달렸어요. 약 빨리 주세요. 친구 가려움증이 심해요. 심하면 병원 가야 해요. 숨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약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죠. 다시 마주했을 때 그의 얼굴과 목은 이미 붉었어요. 정말 착하긴 하더군요. 긁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꾹 참고 있었죠. 두 주먹을 꽉 준 채로요. 얼른 약 먹어요. 숨을 헐떡이며 물을 건네고 뚜껑을 따서 줬어요. 약을 꺼내 먹인 뒤 그가 삼키는 걸 보고 약효가 돌기를 기다렸죠. 술 때문에 약효가 없을까봐 물 많이 마셔요. 이거 한 병 다 마시세요. 배현천은 순순히 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다 마시자 목소리가 쉬었더군요. 제 입술도 바짝 말랐어요. 그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 앞날도 끝장인 거니까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제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인데 전 그의 얼굴만 뚫어져라 봤죠. 제 걱정에 그는 살짝 웃더군요. 괜찮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가려움이 가라앉네요. 진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졸음이 오네요. 약사가 그랬어요. 이 약은 졸릴 거라고. 지금은 자야 해요. 내일 깨면 한 번 더 먹고요. 그가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이 상태로 괜찮겠어요? 정 안 되면 여기서 쉬어요. 그가 위층을 힐끗 보더니 안 돌아가며 사람들이 절 찾을 테고 의심을 살 겁니다. 우리 군에 좋지 않아요. 지금은 그들과 함께니 약도 가져가기 힘들겠네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불안해하며 그를 배웅했어요. 뒷문은 그냥 열어뒀죠. 어차피 막다른 길이라 아무도 못 들어올 테니까요. 전 마음을 졸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배현천은 해가 중천일 때 깼죠. 문이 벌컥 열릴 때까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누구냐? 아이고, 배 장군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요. 한참을 불러도 기척이 없어서요. 거음에서 늦잠 주무신 거군요. 사람만 도망 안 가면 됐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허대인. 어젯밤에 술을 좀 과하게 마셨더니 얼른 씻고 나가겠습니다. 잠시 후 배현천이 활기찬 모습으로 나왔다. 허대인, 갑시다. 아침에 일어나 배현천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무척 초조했다. 어젯밤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지, 나의 최고 VIP 고객이 정말 나았을지, 아니면 죽었을지 불안해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어느덧 오후 서너 시가 되었는데도 배현천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배달 음식을 시킬 마음도 없었다. 아침과 점심에 남은 음식을 데워 먹었다. 다 먹고 나니 뭔가 찜찜했다. 어제 배현천에게 먹을 걸 주문해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그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갈비 찹쌀찜과 소고기 볶음을 주문했다. 배달이 왔는데도 배현천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아예 앞문을 닫아버리고 원탁에 앉아 배현천을 일념으로 기다렸다. 밤 9시가 되었을 때 어서 오세요라는 알림음과 함께 나는 벌떡 일어났다. 뒷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없다. 죽지 않았다. 나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배현천은 내 앞에 배달 도시락을 보고 조금 의아해했다. 아직 식사 전이요? 그 말에 나는 셀쭉하게 그를 흘겨보았다. 이거 당신 주려고 시킨 거예요. 고맙소. 배현천은 얼굴을 붉혔지만 내가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지는 몰랐다. 갈비 찹쌀찜은 찜통에 담긴 소고기 볶음과 함께였는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오늘은 해산물 시키기 겁나서 이거 드세요. 배현천은 대답하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했다. 나쁘지 않았다. 얼굴과 목의 발진은 거의 다 가라앉았고 심했던 곳에만 자국이 조금 남았을 뿐이다. 배현천은 양볼이 빵빵해지도록 먹다가 내 시선을 느끼고는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아챈 듯했다. 발진은 이제 다 나았소. 별로 가렵지도 않소. 술이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의원을 부르고 난리가 났더군. 오늘은 감히 술을 권하지 못하더이다. 걱정 마시오. 난 안전하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한시름 놓였다.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배현천은 내가 말이 없자 음식을 깨끗이 비워냈다. 그러고는 배를 두드렸다. 아, 배부르다. 겨우 이만큼 드시게요? 부족하면 더 챙겨드릴까요? 충분해. 그럼 내일 또 음식 좀 남겨놓을게요. 그 말을 듣자 배현천의 눈빛에 망설임이 서렸다. 내일이면 한양에 들어가 폐하를 뵙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폐하 쪽 상황이 어떨지 몰라. 내일 꼭 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배현천이 둘러보았다. 선반을 가득 채운 각종 먹거리들을. 여기 음식은 밖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 다음 기회를 기다려 하겠소. 그럼 내일은 그쪽 세계에서도 구할 수 있을 법한 간식들을 들여놓을게요. 남들이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맛은 전혀 다를 거예요. 정말이요? 그거 좋구려. 그만 가보겠소. 일찍 쉬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히 당부했다. 뒷문은 안 잠글게요. 언제든 일 있으면 오세요. 밤에도 안 잠글 거예요. 어차피 당신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밤에 제가 없더라도 원하는 게 여기 없으면 카운터에 메모 남겨주세요. 종이랑 펜 다 거기 있어요. 번체자를 읽기 좀 힘들긴 하겠지만 방법이 다 있거든요. 나의 밝은 미소를 마주하자 배현천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우리 부자는 나라를 위해 전쟁터를 누볐건만 황제는 포상은커녕 경계할궁리만 하며 늙은 아버지는 변방에 남겨두고 나를 인질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지금 단지 거래 관계일 뿐인 이 기묘한 여인이 나에게 이토록 깊은 신뢰를 주고 있다. 고맙소, 낭자.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배현천의 안전을 확인하자 걱정이 사라졌다. 나는 푹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카운터로 가봤지만 메모는 없었다. 배현천이 어젯밤엔 오지 않은 모양이다. 실망하지 않고 준비를 마친 뒤 가게 문을 열었다. 밤이 되자 심심해서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 배현천에게 배달을 시켜줄까 고민했다. 비록 그가 어제 오늘 목 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올 수 있잖아? 황제랑 밥을 먹으면 마음 놓고 먹지도 못했을 텐데. 마침 유명한 빵집 앞을 지나다가 케이크, 슈크림, 샌드위치를 골고루 샀다. 봉지 가득 샀다. 오늘 안 오더라도 내일이다 모레 먹으면 되니까 한바탕 움직이고 가게로 돌아오니 거의 10시가 다 되었다. 문을 열고 불을 켜 다음 순간 동공이 확장되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뒷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온통 피칠갑이었다. 배현천이었다. 서둘러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아직 의식이 있었다. 내가 달려오는 걸 보고 그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 쥐혈제 아직 있어? 좀 주시오. 집에 없어요. 지금 당장 사올게요. 꼭 버티고 있어야 해요. 나는 허겁지겁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약을 들고 가게로 뛰어 돌아왔을 때 배현천은 거의 혼수 상태였다. 카운터에 가위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을 잘라냈다. 알코올로 소독하고 상처에 약을 뿌렸다. 그리고 무봉 핫밴드를 꺼내 앞쪽에 상처들을 붙였다. 처치를 마친 뒤 나는 힘겹게 배현천을 뒤로 돌려 눕혔다. 등 쪽에도 상처가 있었다. 배현천은 언제부턴가 초점이 흐려지더니 의식을 잃고 말았다. 겨우 정리를 마치자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다. 배현천 옆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정신을 차리고 입술을 깨물며 위층에서 이불 2채를 안고 내려왔다. 바닥에 이불 1채를 깔고 그를 그 위에 눕힌 뒤 나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배현천의 몸을 돌려주려는데 그가 몽롱하게 눈을 살짝 떴다. 내가 믿은 대로 몸을 맡기더니 옆으로 돌아 누웠다. 드디어 이불 위에 눕게 되었다. 나머지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고 생수와 약을 챙겨왔다. 그의 머리를 받치고 소염제를 먹였다. 약 먹었으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정리하니 벌써 자정이었다. 다시 위층으로 이불을 가지러 갔다. 배현천 옆에서 밤을 새울 생각이었다. 중상을 입었으니 누군가 곁을 지켜야 한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기서 죽다니. 부르는 둘째치고 중요한 건 돈이야. 내 맞는 구멍가게의 유일한 손님인데 방 전반은 양쪽에서 좋았지. 꼼짝도 안 하고 모범 환자였어. 근데 후반부터 난리를 치더라고. 애벌레처럼 꿈틀대더니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아버지를 부르며 가라고 하더니 나중엔 어머니를 가지 말라고 붙잡더라. 부모님이 다른가? 한 분은 가라 하고 한 분은 잡내. 알코올로 닦고 온도 재고 해열제 바르고 정신없이 바빴어. 겨우 날 밝을 때 열이 내렸고 나도 녹초가 됐지.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코앞에 잘생긴 얼굴과 마주쳤어. 나도 모르게 짧게 비명을 질렀지. 이분이 내 소중한 물주님이 배현천이라는 걸 깨닫고 급히 입을 막고 일어났어. 좀 괜찮으세요? 배현천은 옆으로 누운 채 이불을 덮고 있었어. 뺨이 약간 붉었는데 열 때문인지 당황해서인지 모르겠네. 낭자. 내 옷은 어디 입소? 가위로 잘라서 버렸어요. 당신이 주운 거요? 아니요. 전 신선이 아니에요. 의원을 밖에서 데려올 순 없잖아요. 당신의 정체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탓하려는 게 아니오. 그럼 무슨 뜻인데요? 배현천은 입술을 깨물더니 낭자는 내 목숨을 구해주옵소.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몸으로라도 바치겠소. 난 벌떡 일어났지. 에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난 그냥 구해준 것뿐이에요. 딴 뜻은 없어요. 길 가던 개가 다쳐도 그렇게 구했을걸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냥 몸 좀 본 거잖아요. 여긴 그런 거 심각하게 안 봐요. 사람 살리는 일이었다면 봐도 상관없거든요. 다들 마음에 안 둬요. 그냥 고맙다고 선물 주면 끝이죠. 대놓고 힌트를 줬으니 알아들었겠죠? 사람을 몇 명이나 구했어? 사내의 몸을 몇 번이나 본 거요? 아저씨, 포인트가 빗나갔잖아요. 마지막 말 좀 들어보세요. 당연히 당신 하나뿐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안전해서 이런 일 평생 2번도 안 생겨요. 배현천의 안색이 좀 나아졌어. 결혼하겠다는 고집도 꺾더니 다른 문제에 관심을 두더라고. 혹시 사내의 옷도 있어? 있어요. 잠시만요, 가져올게요. 선반에서 남성용 속옷 한 상자를 뜯어서 건네줬어. 이거 맞을 거예요. 이게 속옷이요?
멍한 표정의 배영천을 보고 입는 신용을 하며 알려줬지. 여기 입는 거예요. 배영천의 얼굴이 다시 빨개졌어. 얼른 받아서 이불 속에 넣더군. 입는 나도 민망하네. 먼저 갈아입으세요. 상의랑 바지 찾아올게요. 작년에 아빠 돌아가시고 대부분의 옷을 다 태웠지만 추억용으로 한 벌 남겨둔 게 있었지. 2층에서 찾아와 배영천에게 줬어. 근데 배영천에겐 좀 짧더라고. 보기 흉하네. 아빠보다 훨씬 크시네. 기다려요. 옷 사올게요. 배영천은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꼭 덮었어. 여름 티셔츠랑 반바지는 안 비싸. 한 세트에 몇만 원 정도지. 생각난 김에 채소랑 고기도 샀어. 며칠간은 안 나가는 게 좋겠어. 물주님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새로 사온 옷이에요. 잘 맞는지 입어봐요. 이것도 같이 씻으면 걷기 편할 거예요. 여기서 갈아입으세요. 난 주방에서 밥할게요. 배현천은 얌전히 대답하며 주방으로 가는 나를 지켜봤어. 배현천은 많이 먹으니까 밥을 한 솥 가득 했지. 콩나물 불고기랑 선짓국도 끓였어. 음식을 들고 나갔더니 배현천이 벌써 식탁에 앉아 있었어. 단추를 꽉 채운 걸 보고 상처도 있는데 답답할 텐데. 이따 약도 발라야 하니까 바지만 입고 계세요. 상의는 안 입어도 돼요? 배현천은 자기 옷을 내려다보더니 약 바를 때 벗겠소. 알겠어요. 좋은 대로 하세요. 식사하라고 권하며 창백한 입술로 천천히 먹는 걸 보니 한숨이 나왔어. 그 부상이면 며칠은 더 쉬어야 해요. 황궁에 가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다친 거예요? 아마 이 환자의 짓일까요? 난 깜짝 놀라서 물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배현천은 밥을 먹으며 천천히 상황을 분석했어. 폐하께서 내 죽음을 바라지 않소. 내가 죽으며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하시지. 삼내가 죽은 나보다 쓸모 있어. 태자도 마찬가지요. 천하는 결국 그의 것인데 혼란해져서 좋을 게 없지. 오직 이 황자만이. 아버지가 반란하기를 바랄까요? 배현천의 설명을 들으며 대량국의 상황을 조금 알게 됐어.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돌아가야 하오. 지금 당장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 괜찮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 폐하께서 호위 병력을 붙여주실까요? 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 배현천은 뭔가 생각난 듯 폐하께서 5개의 한상과 헌금 500냥을 하사하셨소. 며칠 뒤에 가져다 주겠소. 무슨 뜻이에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소? 선물로 고마움을 표하라면서 배현천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난 좀 민망해졌지. 아까 한 말을 다 알아들었나 보네. 난 헤어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 좋아요. 폐하께서 말씀하셨소. 이 5개월은 예물로 써도 된다고. 내 5개월을 받았으니 남자는 이제 내 사람이오. 다른 사내의 몸을 보면 안 돼요. 난 전혀 모르고 있었어. 약 발라준 뒤에 배현천은 밴드 붙이는 걸 거절했어. 이건 남의 눈에 띄면 안 돼요. 하지만 상처가 덧나면요? 돌아가며 사람들이 치료해줄 거요. 좋아요. 약 한 번만 더 먹어요. 확실히 낫게요. 배현천은 다시 얌전히 대답했어. 난 어이없어 하며 그를 헐겼지. 이 얌전함은 다 연기야. 자기가 원할 때만 고분고분하지. 싫으면 가차없이 거절할 것? 배현천의 시선이 간식 선반으로 향했어. 이미 맛을 봤으니 뭐가 맛있는지 다 아는 거지. 그 맛을 생각하며 입맛을 다시더라고. 그가 보는 곳을 확인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어. 안 돼요. 요즘은 절대 먹지 마요. 꿈도 꾸지 마세요. 상처 다 나으면 그때 와요. 그때 마음껏 드세요. 폐하께서 사람을 붙여 감시하실 거요. 며칠간은 목 올지도 모르겠소. 괜찮아요. 어차피 계속 여기 있을게요. 이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올 수 있을 때 그냥 바로 오면 돼요. 좋아. 배은천이 또 얌전한 척하네. 어이가 없었지만 굳이 지적하진 않았다. 이 옷 입고 가기엔 좀 그래요. 혹시 다른 옷 더 있어요? 이건 확실히 좀 안 어울리네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내가 가서 사올게요. 지도에서 코스프레 의상점을 찾았다. 직접 가서 보니 확실히 이쁜 옷들이 꽤 많았다.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것. 한 세트에 수천 위안이나 했다. 어차피 상처 때문에 금방 더러워질 텐데 너무 낭비잖아. 결국 짧은 소매에 무술복 한 벌을 골랐다. 가격은 180위안. 가게로 돌아오니 벌써 정오가 다 됐다. 배현천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나는 밥을 하러 갔다.
점심은 토마토 소고기 볶음. 배현천이 숟가락으로 비벼 먹기 편하게 배불리 먹고 나자 배현천이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럼 저 이만 돌아갈게요. 연천은 천천히 골목을 나갔다. 어젯밤 격전이 벌어졌던 거리를 보았다. 시체들은 이미 다 치워졌고 핏자국도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거리 양쪽 가게 사람들은 뼈아뼈 아래 서 있는 남자를 보며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 덥지도 않은 걸까?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서결이 천천히 배어 나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지만 자꾸만 뒷문을 쳐다보게 됐다. 전자 환영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창고 안에 압축 디스키, 약, 간식들, 그를 위해 준비한 것들로 가득한데 물건을 가져갈 사람은 소식이 없었다. 심지어 뒷문에 대고 주문도 외워봤다. 나는 구멍가게 그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코만 부딪혔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7일째 되던 날 밤 막 문을 닫으려는데 그의 익숙한 전장이 드디어 울렸다. 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배현천이 뒷문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눈꼬리를 흘며 웃었다. 예전처럼 말이다. 소염제 좀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당신이 해준 밥도 먹고 싶고 이제야 올 줄 알았어? 밖에서 죽은 줄 알았잖아. 내 금패는 누구한테 받으라고.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발은 이미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반찬은 갈비뿐이니까 먹기 싫으면 말든가. 좋아요. 당신이 해준 건 다 좋아요. 그날 밤 나는 드디어 그의 사정을 알게 됐다. 그날 쓰러진 후 곡장 원수부로 옮겨졌어요. 황제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어이를 보내 치료하게 하고 금군까지 보내 저를 보호하게 했죠. 사실은 절 더 감시하려는 거였어요. 이 황자는 암살에 실패하자 습격이 백아군의 자작극이라 모함했어요. 폐하께서 그걸 믿으셨나요? 네, 하지만 아버님도 대비하셨죠. 이 황자 측에 암살 증거를 제출하셨거든요. 폐하께서 처벌은 안 하셨지만 경계심을 품으셨어요. 덕분에 제 처지는 당분간 안전해졌죠. 폐하께서 백아군을 경계하시지만 변경은 우리 아버지 없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폐하께서 제게 한가한 자기를 주셨어요. 조정에 나갈 필요도 없고 군영에 들어갈 필요도 없죠. 한가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를 한양에 가둔 거예요. 폐하가 자기를 주셨다면 나중에 다시 군대를 이끌 수 있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당신에게 올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배현천은 우리 가게의 심야 단골이 됐다. 그는 늘 심야에 몰래 빠져나와 금군의 감시를 따돌리고 왔다. 가끔은 약을 가지러, 가끔은 내가 해준 밥을 먹으러, 가끔은 그냥 카운터에서 돈 세는 날 보러 왔다. 현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다. 그는 대량국의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한양의 화장품과 분, 강남의 비단, 관여의 도자기, 그리고 직접 사냥한 산짐승까지. 그렇게 반년이 흘렀다. 대량국의 정세에 변화가 생겼다.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배진학이 변경해서 전쟁 중인 틈을 타 한양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소식을 들은 배현천은 밤을 도와 가게로 달려왔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과 비장한 표정을 보니 이번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까 봐 겁나요. 잔말마. 우리 가게 BBIP가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지. 무조건 살아서 돌아와. 당신이 줄 그 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에게 현대식 방검복을 건네주며 군복 안에 입으라고 했다. 이게 당신 갑옷보다 훨씬 나을 거야. 털과 창을 다 막아줄 테니까. 배현천은 나를 쳐다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몸을 숙여 나를 꽉 안아주었다. 기다려줘요. 꼭 올게요. 그가 간 뒤 난 매일 가게를 지켰다. 뒷문만 뚫어지게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게 돈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저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열흘째 되던 밤, 전자 환영음이 다시 울렸다. 배현천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칠갑을했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저 돌아왔어요. 이 환자의 반란은 배현천에 의해 평정됐다. 내가 준 현대식 물자 덕분에 이 환자의 허를 찔러 압승을 거둔 것이다.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결국 백아문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배현천을 다시 군영으로 복귀시켜 배진학을 도와 변경을 지키게 했다. 그날 이후 맞는 구멍가게는 대량국 변경의 특별한 물자 보급소가 됐다. 배현천의 백아군은 현대 물자 덕분에
변경을 철통같이 방어해냈고 외적은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 대한천은 대량국의 전쟁의 실이 되었고 나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안주인이 되었다.